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30K를 찍고 다시 29K 중후반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통해서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500억 정도 수익을 낸 비트코인 수익 트레이더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정답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는 어제보다도 더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색고래와 이 보라고래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비트코인을 30K 위로 올렸고요. 그러면서 30K 있던 이 매도벽은 모두 체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적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을 급하게 했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색고라 보레고래가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그 밑에 있는 빨간 고래들도 이제 고개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추세고 보라고래와 갈색고래 그다음에 매수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따라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거래하고 또 보관하는 거에 관련돼서 이제 룰이 좀 세팅이 되고 있어요. 이걸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발행을 할 때 검사를 받아라, 감독을 받아라 이런 거에서 이제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규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규제가 생기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제는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이 니즈는 어디서부터 오냐 이걸 보게 되면은 미국 은행들에서부터 이런 니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팔이 문을 열었잖아요.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USDT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더사는 분기에 거의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돈이 벌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눈독을 안 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나서가지고 너네 일단 워워 해라. 그러면서 규제, 감독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한 건데 결론은 여기서 이런 감독에 대해서 이게 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해가지고 미국 은행들이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이후에 이 니즈가 정말 들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연준에서 잠깐 워워 시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이 게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인 시장은 더 성장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이런 뉴스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오비가 제일 빨라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후오비 거래소에서 수수료 없이 거래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오비의 CEO가 저스틴 선인데 거의 죽지 않고 어떤 이슈가 생겨도 살아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번엔 죽겠지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후오비 지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하다.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분간 후오비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 그러니까 쓰지 말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후오비 같은 경우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PYUSD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이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얘네들이 이거를 선점하고 싶어가지고 이 PYUSD를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올리겠다 이야기를 했고, 이 PYUSD 같은 경우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이낸스까지 다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코인 시장도 그렇고 모든 투자 세계가 복잡해잖아요. 하나 생기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하면서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큰 단초가 되는 게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연준에서도 이야기할 만큼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구독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멤버십 라이브 때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뷰를 굉장히 작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고점에서부터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스테이블 코인은 지난번 불장 때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했다. 이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런 말은 시장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추가로 페이팔에 스테이블 코인 들어온다고 하고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가지고 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플러스로 작용할
그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한 500억 정도 수익을 낸 사람의 정답지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락장일 때 들어와가지고 2021년도 불장일 때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매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수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전 자신하거든요. 근데 매도 같은 경우는 조금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훌륭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고 저도 다음번 불장에는 완벽한 매수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매도를 하려고 많은 지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분들께서도 맞게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라이브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보고 있는 지표들 너무나 잘 챙기고 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도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500억 수익을 내신 분의 정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장이 안 좋을 때 매수를 했어요. 월렛에 비트코인이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나의 불장 때 그대로 다 참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하락을 해도 참아요. 그럼 다시 불장이 왔잖아요. 이때 최고점에 매도를 한 모습을 하겠어요. 전부 다. 이 사람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없어요.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던집니다. 거의 최저점에 그 다음에 거의 최고점에. 너무나 대단하죠. 근데 그 다음에 완전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단타처럼 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락을 했을 때 여기 19K 갔을 때죠. 이때 또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모아가고 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모아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짝대기로 보면 한 요 정도 짝대기가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너무나 트레이딩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모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영상 한 3개, 4개에서 정답지라고 그러면서 어떤 자리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뷰와 같은 뷰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보시게 되면 이걸 좀 더 진하게 나타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최고 바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다시 요때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답지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매수 매도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온체인 데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날 것으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주기영 대표가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의 OI를 봤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체결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롱을 보는 건 아니고요. 일부 큰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 굉장히 크게 이제 잡고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500억을 돈을 벌었던 굉장히 스마트한 이 비트코인 한 명의 트레이더는 롱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지표들 영상 한 3, 4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답지를 공개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그게 롱을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세 번째로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아까 CVD 상으로도 보셨죠? 거기서 뭐 보라고래와 갈색고래들 세력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틀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끝났다, 아 정말 진짜 너무 지친다 뭐 댓글에도 많이 달리는데 그럴 때 이제 스마트한 트레이더들은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였다가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이제 투심도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고 기관들의 투심도 반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많이 힘든 상태지만 이때 매수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언제 승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거의 끝나가요. 이렇게 승리하는 기간 그러니까 승리하는 게 좋은 매직 구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단기적인 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비트코인이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남겨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뷰 저는
언제나 늘 롱만 외치진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뷰들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락할 건지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한테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트레이딩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분이 힘이 들거나 조금 지친다라고 하실 때는 저랑 이제 멤버십 라이브 때 이런 것들을 날 것으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넷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로스 이런 지표들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걸 봤을 때 지금 1 밑으로 빠졌던 구간이거든요. 이게 장이 좋을 때는 1 밑으로 빠졌을 때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간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물론 이렇게 된 다음에 저는 바라보고 있는 한 번 정도 더 남은 상승 그 이후에는 다른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한 번 더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블랙록이 ETF 현물 비트코인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잠하잖아요. 근데 조만간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지 아니면 연기할지 연기라는 게 좀 더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C에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당연히 연기를 할 거예요. 한 번도 연기를 안 하고 의견에 대해서 말한 적은 그러니까 서류가 부족했을 때, 서류 준비가 잘못됐을 때 빼고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블랙록이나 다른 곳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SEC가 최초의 공식적인 언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연기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놀라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미리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노보그라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끝났다. 아니다.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되는데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만큼 다들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련되어 있는 블랙록 내부 관계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 그루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건 한 번 정도 꺾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뭐 한 번 꺾이면 당연히 그땐 장이 좀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심리적인 거라도 대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RWA 메타가 새롭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RWA 메타 같은 경우는 리얼월드 SAC라는 메타인데요. 한국에서는 STO라고 불리는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저는 이번 불장 때 바라보고 있는 섹터 중에 그 상승 그다음에 그런 요인의 섹터로 보는 것 중에 RWA가 있는데 이 RWA는 상승의 섹터이기도 한데 느끼기에는 이번 장에 상승장을 끝낼 수 있는 또 메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언급된 코인들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페페가 제일 많이 7월 달에 언급했대요. 7월 달에 워낙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그 뒤에 하락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페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소송 관련되어 있던 XRP가 나왔었고 아비트럼, 이더, 비트코인, 솔라나, 체인링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7월 달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도 8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요 7월 달에 많이 언급이 된 것 같고요. 뭐 L2가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의 부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 피치가 강등시킨 이유도 미국 국가 부채에 관련된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개인 부채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모기지론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빌리는 모기지론의 그 빚이 한 1.5경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우스홀드 뎁이라고 하는 게 거의 한 2경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게 한 뭐 한국 돈으로 2천조 정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론이라고 그 학자금 대출인 거죠. 이게 한 2천조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미국은 국가 신용 부채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개인 신용 부채들도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노려요,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한 그 경제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장이 좋으니까 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제 또 하락장이 오면 뇌관이 돼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이거만 보면은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돼서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국 국가 부채는 그냥 만성이잖아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도 이거는 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웹3 관련돼서 한국을 맹추격한다고 하는데 한국을 맹추격할 필요가 없죠. 일본은. 네, 한국은 다만 거래 대금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뭐 미국 다음 뭐 바이낸스에서는 엄청 큰 국가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 빼고는 뭐 웹3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맹추격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일본은 이미 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다른 분들이 언급하기 전에도 일본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대적 육성책을 발표하는데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육성책이라는 거는 그냥 대놓고 정부에서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AI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거 관련돼 있는 사기도 많고 그다음에 또 규제로 접근을 하는 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관점을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런 관점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육성을 할 거예요 아마. 일본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진 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억만장자 루벤스타인이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큰데요, 얘가. 근데 얘가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간접 투자를 해요. 보시면 직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다네, 거래소.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냥 코인이 돈이 될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코인이 미래다 이런 게 아니라 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철학적인 접근하지 말고 그냥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얻어가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뷰를 바꿔야죠. 뷰를 바꿔야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다룬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